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정호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늘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이용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과연 이해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인데, 혹시나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P253F입니다. 이게 떴어요. 1차 고장 코드 소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운행하십시오. 두 번째 또 돌았습니다. 2차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고장 코드를 소거했어요. 정비사 아니죠. 3차로 또 켜지면 사업소를 가라,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러다가 궁금해서 전화를 준 겁니다. 그분이 오셨더라면 보드를 이용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렸을 건데, 이미 떠나버린 배 사건이라서 안타까워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소거를 하더라도 최소한 스캔 데이터는 보셔야 되겠죠. 이 스캔 데이터를 안 보고 소거해서 보내버리면 그 정비사를 믿고 찾아가신 어느 선생님께서는 답답할 겁니다. 일단은 계기판에서 경고등은 사라졌기 때문에 기분 좋게는 나갔을 망정 또다시 켜진다, 또 켜진다. 그때는 이걸 고쳐보자 라고 미리 예고를 한 것도 아니고 사업소로 가십시오 라고 해버렸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연락을 주셨는데, 저는 이런 경우에 답답해요.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켜졌을까? 스캔 데이터를 보면 되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스캔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P253F라는 거는 엔진 오일 점도가 부족입니다. 낮다는 뜻입니다. 점도가 너무나 낮다. 정말로 엔진 오일 점도가 낮다. 최소한 오일 게이지를 뽑아서 점도 측정을 못한다 하더라도 뭘 봐야 되느냐, 이렇게 될 때는 1번 엔진 오일의 양을 보는 겁니다. 엔진 오일이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본다. 두 번째, 엔진 소음, 엔진의 소음이 큰가 본다. 엔진 오일이 있더라도 너무나 묽어지면 소음이 커집니다. 엔진의 소음을 들어보니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소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아닌 거죠. 엔진 오일 양도 아닌 거예요. 만일에요, 엔진 오일의 양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동차가 직진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코너를 돌면 엔진 오일 경고등이 켜집니다. 엔진 오일 경고등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오일을 넣어라, 이런 도구죠. 오일 넣는 조루, 이런 것처럼 이런 경고등이 켜지면 엔진 오일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주행하다가 코너를 돌 때 이런 경고등이 켜졌네. 그러면 이 경고등이 켜질 수 있어요. 엔진의 소음도 정상, 오일의 양도 정상이다. 그런데 이런 경고등이 켜진다. 그러면 오일 점도가 낮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누가 판단했냐는 겁니다. 이 경고등을 띄워준 게 ECU 아닙니까? 그럼 ECU가 엔진 오일을 만져보거나 오일의 양을 확인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오일 점도가 낮은 거 아니야 라고 ECU의 추측 코드, ECU가 추측해서 띄워준 겁니다. 그러면 ECU가 추측할 정도의 상태라면 뭘 봐야 되느냐? 스캔 데이터를 통해서 1번 RPM을 본다. RPM이 낮은가? RPM이 너무나 낮으면 이런 문제가 뜹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령 750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렇게 돼 있는 차량이 있다면 550 이런 식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런 경고등을 띄울 수 있다. 그래서 RPM을 체크한다. 그런데 RPM을 봤더니 정상. 그러면 두 번째 봐야 할 것이 있어요. CVT 아시죠? 여러분 차 반우
바노스라고 그러죠. 바노스. 캠축에 붙어 있는 이거 보십니까? 이 안에 구조. 얘가 잘못 작동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CVT의 기능이 비정상이다. 그러면 ECU가 또다시 얘 말고 띄워줄 수 있는 고장이 또 있습니다. 캠축의 타이밍이 정상적인 회전이 아니라 지각되어 있다. 엔진이 회전하는 것보다 늦게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고등이 떴을 때는 가속, 지연, 엑셀 페달을 밟으면 응답성이 빠른 게 아니라 웅 이런 식이에요. 엑셀을 밟았잖아요. 밟았으면 왕 이래야 되는데 웅 서서히 올라간다. 즉 가속 지연 상태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 평상시보다 연비가 나쁜 거예요.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살살 다니면 모르죠. 즉 연세가 있는 분들은 운전을 살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가속 지연 현상이 나오면 차가 낡아서 10만 킬로로 탔으니까 또는 15만 탔으니까 이런 식입니다. 이 자동차는 2016년식입니다. S자동차에서 생산된 자동차입니다. 2024년이라고 봤을 때 8년밖에 안 된 거죠. 운행거리는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문제가 생겼네 그러면 평상시에 증상을 먼저 보시고 어떤 이유인가를 데이터를 통해서 본다. RPM의 문제, CVT 기능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점화시기가 BTDC 10도에서 5도 쪽으로 갔는가 15도 쪽으로 갔는가를 보는 거예요. 만일에 CVT 기능이 비정상으로 작동하면 점화시기는 진각 제어합니다. 진각 제어이기 때문에 노킹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노킹 소리가 싫어서 엑셀 페달을 살살 밟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컨디션을 보면 이 자동차는 뭐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되는 상태인가를 본다. 그러면 네 번째로 엔진 오일 점도가 낮았으니까 엔진의 온도를 본다. 냉각수 온도도 있을 것이고 오일 온도도 있을 거예요. 정말로 오일 점도가 낮다 그러면 엔진 오일 온도가 냉각수 온도보다 높아요. 그래서 냉각수 온도와 비교해 보니 냉각수 온도가 86도씨라고 한다면 오일 온도는 96도씨 이런 식으로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엔진 오일 온도가 올라갔네? 뭘로 내리지? 오일에다가 오일 쿨러를 넣을 건 아닌 겁니다. 곧 공연비 AFR 공연비 희박 엔진 상태로 가동한다. 그러면 공연비에서 희박 조건으로 운행할 경우에 배기구에서 질소산화물이 나옵니다. 질소산화물이 나오는 것을 모르고 자동차 검사를 갔다. NOx 과다 검사 불합격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올려드린 영상처럼 중고 촉매를 구해서 끼면 될까요? 라고 엉뚱하게 물어보는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다. 촉매가 원인이다. 또 HC 또는 CO 이것도 촉매를 바꾸실 겁니까? NOx 촉매, HC 촉매, CO 촉매 모두 다 촉매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대변을 보러 갔는데 된똥이 아니라 설사를 했어요. 항문이 잘못된 겁니까? 항문에서 못 걸려줘서 물똥이 나온 겁니까? 사람은 소화불량을 치료하려고 하면서 자동차는 이런 게 나오면 대장에 해당되는 촉매를 바꾸려고 하냐 그런 뜻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엔진 오일 온도가 냉각수 온도보다 높아지면 공연비 희박 조건이니까 AFS 값 인젝터 분사량 이거를 가지면 된다. 오늘 어떤 분께서 찾아오셨어요. 스캔 데이터를 쭉 보는데 인젝터 분사량을 봤더니 SK 주유소를 다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는 마구잡이로 넣습니다. 그래서 연료 분사량을 보고 SK냐 S-오일이냐 또는 GS냐 현대 오일뱅크 이거를 찾아낼 수 있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인젝터 분사량에 의한 옥탄가가 높은 연료를 사용하냐 낮은 연료를 사용하냐 이것을 알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이분 자동차에서 엔진 오일 온도가 높았다면 공기량 값이 높다.
즉 과다 공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과다 공기가 왜 들어가? RPM에 따른 공기량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공기가 더 들어간다. 도둑 공기 뭔 줄 아십니까? 센서가 감지하지 못한 공기가 들어간다. 그게 도둑 공기예요. 그러니까 도둑 공기가 들어가는지도 찾을 수 있다. 즉 배기구의 온도를 가지거나 또는 오일 온도를 가지고도 알 수 있다. 오늘 왔던 차의 예를 또 드리면 엔진 냉각수 온도 89도에서 90도씨가 나왔어요. 그런데 흡입 공기 온도를 봤어요. 60도까지 나오더라. 엔진 오일 온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공기의 온도가 26도씨의 공기가 엔진으로 가면서 온도 센서가 감지한 게 60도였다. 60도라는 조건은 공기가 들어가면서 나 데워주세요 하고 데우는 게 아니잖아요. 공기는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온도가 높아진다. 이런 경우는 간단합니다. 밸브 리크입니다. 밸브가 덜 닫혀서 밸브의 개폐식이 흡입과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있는 구간, 이걸 통해서 흡입 압축할 때 역류한다. 역류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센서의 공기온도 센서 값이 상승한 것이다. 그러면 오랫동안 시동을 걸어놓고 있으면 흡입 공기 온도가 내려갑니다. 즉 오일 점도가 묽어지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즉 점도가 맞지 않는 오일을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섯 번째로 O2S의 온도 또는 파형, 산소 센서가 몇 도를 보여주느냐, 산소 파형이 이렇게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느냐, 또는 아래에서 나오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선보다 아래에서 파형이 나온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소 센서를 통해서 이게 정상, 이거는 고온, 공연비 희박 조건, 여기는 압축 불량에 의한 공연비 희박. 이 상태일 때 불안전하게 탄 배기가스가 촉매를 거치면서 고온으로 된다. 그러면 락스가 나오는 거예요. 질소사라물이.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거리가 아닌데 왜 고장을 소거해서 보냈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RPM을 관찰한다. 두 번째, 공기량 AFS를 본다. 인젝터 분사량을 본다. 네 번째, 냉각수를 본다. 다섯 번째, 오일 온도를 본다. 그리고 여섯 번째라고 하고 오일의 양을 본다. 일곱 번째, 흡기 온도를 본다. 그리고 여덟 번째, O2S의 온도 또는 전압. 어떤 자동차는 온도로 표기되는 차도 있고 어떤 자동차는 전압으로 표시되는 차도 있다. 전압은 파형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온도는 그 자체가 데이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정도만 가지면 된다. 어때요? 이걸 진단하면 답을 낼 수 있는데 고장을 소거, 출고, 또 점등, 그 다음에 사업소, 이렇게 좋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차는 고쳐지든 말든 일단 경고등은 사라졌으니까 와, 저 사장님 되게 기술 좋아 이러고 그 사장님을 믿고 가실 겁니다. 이제는 그 사장님이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사장님은 이런 데이터 못 보십니까? 라고 하시면 기분 나빠니까 묻지 마세요. 그냥 이분은 그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사업소를 가든 오업소를 가든 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근데 사업소 간다고 이 친구들이 이걸 분석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진 않겠지만 제가 본 사업소는 이 데이터를 보고 문제점을 찾을 만한 능력이 없더라.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RPM도 정상, 공기량 센서 정상, 인젝터 분사량 정상, 냉각수 온도를 봤더니 정상, 오일 온도도 봤더니 정상, 오일의 양도 정상, 흡기 온도가 높은지 낮은지 모르니까 정상, 산소 파형 볼 줄 모르니까 정상. 이렇게 됐어요. 이 친구들 뭐라고 그래요? 고객님, 일단 소개해 드릴 테니까 운행해 보시고요. 또 문제가 생기면 들어오십시오. 내가 다니던 단골 업체에서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사업소를 왔더니 역시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보면 된다던데 쓸데없는 소리예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친구들이 못 보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볼 수 있으면 데이터를 보고 문제점이 뭔지를 찾아낸다. 그런데 바너스, 얘가 잘못 작동하느냐, 즉 CVT 캠축이 잘 작동하느냐 잘못 작동하느냐, 평상시에 내가 엔진오일 관리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 거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나는 모르죠. 왜요? 단골집에서 넣어주는 대로 오일 넣고 다녔으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내 차에 들어간 점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엔진오일 교환 주기를 몇 킬로마다 바꾸는지 그거 하나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저분한테 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 그게 잘 관리한 방법이었는가 잘못 관리한 방법이었는가 아실 수 있다. 그걸 모르시면 한 번 정도는 다른 집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셔서 데이터 진단을 통해서 내 차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도 좋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구합니다. 기본 정비를 잘 하라라고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정비가 뭐였습니까? 냉각수, 미션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오일의 미세 누유 새는 것도 잡힙니다. 그 다음에 냉각수에 의한 오일 점도가 안정화됩니다. 그러면 지금 넣고 있는 오일보다 점도를 낮출 것이냐 올릴 것이냐 라고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진오일 관리가 됐다면 여러분들 자동차에 점화 플러그 있지 않습니까? 플러그 간극은 맞느냐 안 맞느냐 한 번 정도는 의심할 수 있다. 그리고 나면 내 차가 연비가 좋고 나쁘고 또는 가속성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배기가스에서 휘발유 냄새가 난다 안 난다 등등. 여러분들 아마 출근길 보면 앞차하고 릴레이로 차가 서 있어요. 앞차를 보고 있으니까 엑셀 페달을 밟았는데 머플러에서 물이 주르륵 쏟아져.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는 저 뒷사람한테 내 차에서 머플러 물 떨어지는 거 좀 봐주세요 할랍니까? 시동 걸어놓은 상태로 배기구를 가서 봤더니 물이 떨어지더라. 그러면 아직 내 차도 쓸만한 차구나 라고 하는 거.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차는 물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차가 있습니다. RPM이 부족한 차, 그건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을음이 낍니다. 배기구에 봤더니 물이 나오네. 정상인가? 그러면 손가락으로 넣어서 이렇게 돌려보세요. 여기에 그을음이 묻나 안 묻나? 묻었네? 그러면 RPM 부족에 의한 물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을음은 연소불량인 겁니다. 즉 HC나 CO가스가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RPM을 정상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정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긴 시간 동안 권영호의 얘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축복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